내 정의가 아닌 사전적 정의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느끼는 지겨움과 피로동이. 모른다라고 하는 건 관심이 없다고, 이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협소한 정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오늘이 5번째 촬영이에요. 네. 라디오나 다른 방송 나가셔서도 그렇고 저희 와이스트도 그렇고 질문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직전에 받는 것도 결국 안 받는 거랑 거의 뭐 그쵸. 큰 차이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모르는데 증문즉설처럼 나오는 것도 있나요? 그때그때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네. 지금 저한테 주신 질문이 어떤 사람의 답이고 어떤 사람의 답이 지금의 질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1년 전에 했던 질문이 네. 지금 하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끝없이 질문하고 질문 받는 그게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인간 빅데이터 센터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교수님은. 아 맞다. 선물 참 드려야 되는데.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거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 우리 저 교수님하고 방송할 네, 때는 네, 이 네, 소시지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참 안 뜯었다. 네. 좀 뜯어드릴게요. 이거 네. 그래서 네. 가끔 이제 강연을 가면 네. 소시지 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전보다 많아. 우리 그래가지고. 교수님 소시지 좋아하시는 거 그 전국적으로 아니까 이제. 여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와이스트 때문이에요. 아 그런가? 아 요거는 저 여러분 그 PPL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사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거를 핑계로 해서 네, 네. CJ에다가 연락을 해야 돼요. 네, 그러게요. 네, 네. 보고 있나 CJ 제재가? CJ가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CJ ENM이 아 맞다. 이번에 책이 이게 사피엔스 스튜디오랑 맞아요. 아 맞아 하신 책. 네. 타인의 마음. 이것도 네, 저도 요즘 되게 재밌게 유익하게 의외로 보고 많은 있는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게 또 인간관계 네, 관련된 책이잖아요. 조금 그리고 약간 빌런기 있는 사람들 얘기니까. 약간 어떻게 내가 상황 대응을 해야 네, 되는지. 네. 맞아요.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다. 뭐가 왜냐면 저희가 뭐가 비었어?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캠페인. 음. 그게 뭐냐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그것이 이제 도입이 되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서 그걸 이제 유예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매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졌으니 공매도를 좀 한시적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동의 청원 같은 거 좀 독려를 하는 이런 캠페인이 있을 때 과연 사람들을 더 많이 결집, 규합, 참여시킬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뭐가 좀 있을까요 혹시? 당신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사이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어렵죠. 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렇다, 아니다, 뭐 40% 나오지만 모르겠다가 20% 정도 돼요. 뭐 때에다 5% 뭐. 네.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미국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또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관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이 그렇다, 찬성한다, 그렇죠? 네. 아니다, 반대한다. 세 번째, 의견 없다. 네. 이러면 70%가 의견 없다예요. 아, 모른다보다 의견 없다. 네. 아, 지금 프레임이 어떤 캠페인이 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못 끌어내는 건 의견 없다라고 하는 분들의 존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아직 없으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캠페인이 너 모르지 우리가 알려줄게 이렇게 나가요. 아직 자기 의견을 아직 안 만든 분들께는 저희 의견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훨씬 젠틀한 그리고 예의 바른 이거예요. 왜냐하면 꽤 많은 분야에서도 예.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 교수님들이라고 해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그 의견을 만들 만한 충분한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모른다와 달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건 관심이 없다고
이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건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네. 네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특히 그런 게 어떤 현상에서 많이 일어나면 단순히 노출만 많이 된 단어들,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단어들. 네. 네.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안으로 그렇죠. 세부적으로 정책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많이 들어본 단어거든. 단어는 익숙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만들 만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 네. 그렇다면 캠페인을 만약에 하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훨씬 의견을 정하실 만한 데 있어서 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캠페인을 한다는 건. 네. 예. 뭔가 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의견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분들은 그걸 열어보기가 더 좋아져요. 네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음식에 대한 프랑스 음식이 요즘 대세라는데 프랑스 음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러면 흔쾌히 볼 수 있죠. 프랑스 음식 잘 모르죠. 이거 좀 보세요. 공부 좀 하세요. 이러면 진짜로 보고 싶은 마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의견을 아직 안 만든 분들, 못 만든 게 아니라 의견을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을 위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네. 아주 기본적인 워딩에서부터 사람들이 엇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워딩에서부터요? 그러니까 FTA 가지고 난리 났을 때 FTA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는 분들 많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우루과이 라운드 네네네. 뭐 이런 거 진짜 옛날에 과거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들도 허건날 매일 뉴스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맛의 아주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부터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든 뭐든 예전에 FTA든 그냥 약어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의 우리는 이렇게 본다.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만의 정의가 필요해요. 협소한 정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제가 대학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예. 대학의 미래, 대학의 포럼 뭐 이런 대학 뭐 포럼 죽어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대학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이? 대학에 대한 자기 정의가 없어. 제가 또 자기 정의로 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가끔씩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대학에 대한 미래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그런 그 강연을 좀 하는데 네. 내가 왜 남의 대학 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한번 총장님이 뭐라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대학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네. 보편적인 교육과 특수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보편적인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데가 대학이어야 되고, 예. 특수한 교육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 하는 연구를 거기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특수한 교육에 보편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 대학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주 특정한 연령대에 특정한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대학을 만들고, 게다가 어디에서나 다 하는 연구를 좀 더 방만한 분위기로 하는, 그런 곳이 대학이 돼버렸잖아요. 낭비가 되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대학의 연구에 실패가 없잖아. 다 보고서는 다 성공으로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누구나 가서 석하에게 대단한 연구자에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상당히 문을 열어야 되고, 네. 두 번째, 그리고 물론 이게 꿈 같은 얘기지만 저는 지금 저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네네네. 그리고 연구는 정말 어떠한 기업도 영리적인 측면에서는 할 이유를 못 찾을 정도의 연구도 대학에서는 하는 거다. 이렇게 가야 돼요. 특수한 연구. 네네. 그러니까 그 예시. 그렇죠. 예죠. 네. 그러니까 그래야 의견이 생겨요. 일종의 프레임일 수도 있을 텐데.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 경제 매체, 예전에 뭐 신문, 방송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일상적으로 그 용어들을 계속 쓰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 전에도 설명을 했고 일주일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내일 쓰는 기사에서 또 기초로 돌아서 설명을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시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가총액은 뭡니다. 이걸 다 주석을 달아버리면 너무 갈수록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딜레마예요. 그게 바로 사전적 정의, 내 정의가 아닌 사전적 정의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느끼는 지겨움과 피로동이에요. 사전적 정의.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이렇게 정의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써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보편적 교육과 특수한 연구를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다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앞에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 이후에 수능 시험을 통해서 뭐라 해야 될까? 그렇죠. 고등교육을 이어가는 거, 뭐 이게 이제 그렇죠. 대학의 정의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네. 그걸 만들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런 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런 다른 사람의 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또 다른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과 살붙여가면서 예를 들자면 금융투자소득세는 개미 독박과세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과세제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먼저 해드린다라든지. 그렇죠. 일단 그렇게 만들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정의스럽게 만들고 지금도 아주 훌륭한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한테도 좋고 듣는 사람한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전적 정의를 계속 머릿속에서 굴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주면 99%의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고 1%의 시간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거다. 다른 사람들은? 네, 이 문제를 푸는 데 쓸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 100%의 시간이 있을 때 99%의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정의 내리는 데 쓸 거고 1%를 이 문제를 푸는 데 쓸 거다. 라고 얘기했죠. 어떤 해답을 찾는 것보다는 우선은 우리만의 정의를 내리는데 훨씬 더 중요도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야지 사람도 설득하기가 쉽다라는 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죠. 굉장히 조금 와닿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기업에서도 혁신하는 분들은 자기가 만드는 물건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세탁기, 내가 만드는 TV. 심지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뭐 전자가 양대 축이지만 그 회사에서 실제로 그런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TV는 조명기구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쓱 나중에 가면서 이제 미술품을 주로 관람하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자기. 그렇죠. TV는 조명기구나. 그러니까 뭐야, 늘 켜져 있어야 돼. 집안에 어떤 미술품을 대신 보여줄 그러니까 수도 미술품을 있고. 보여주는데 특화된 디스플레이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기업에도 큰일 하신 거예요. 그 혹시 그 엘모 회사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아니, 이제 왜 그렇게 이렇게 몰아가. 우리나라에서 L이냐 아닌데요라고만 하나밖에 더 남고.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진짜 무수히 많아요. 그런 자기 정의가 있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한국이 이 정도로 나가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고 테슬라를 이제 막 열망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해야 틀린 데를 찾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쪽에서도 설득할 여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정의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게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찾게 된다니까. 그래서 토론이나 논의가 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 토론 보면 되게 웃긴 게 상대방이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 아닌가 그걸 검사하잖아. 시험 보고 있잖아, 후보들끼리. 그렇죠.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토론 진짜 잘하시는 분은 비유도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만약에 에너지 정책이든 남북 정책이든 그렇죠, 대북 정책이든 뭐든 당신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보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걸 우리는 보고 싶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사전적 정의는 지금. 그거 뭐야? 시험 보는 거야? 그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서 밑으로 보면 다 되는 거? 그렇죠. 검색하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검색해서 나오면 되는 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예민해진 얘기가 됐나? 아니, 뭐 좀 옆으로 많이 새기는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누군가를 계속 이제 설득을 해야 하는 직업일 수도 있겠고, 뭔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도 돌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침대는 과학이다. 그거 보세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단순한 광고 카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강한 자기 정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침대는 스프링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침대는 뭐 수면 보조기구다 이런 게 아니라 취침 도구가 아니라. 잠이 편안한 뭐 이게 아니라. 그렇죠.